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전문가 과정이라서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좀 잘 안 되시거나 하면 초보자 과정이나 이런 데 보면 동일한 내용을 놓고 좀 설명을 쉽게 좀 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전문가 과정에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바로 그냥 논리적으로 따져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개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들을 좀 달리 써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업의 프리 캐시 플로우라고 하는 FCF라고 얘기를 하면 뭐 자유현금, 뭐 잉여현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하는 바가 free 캐시 플로우, 현금 흐름 중에서도 자유로운,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현금이라는 뜻에서 프리 캐시 플로우는 가처분 현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즉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월급을 뭐 3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매달 생활비가 200만 원이 들어간다. 뭐 어찌됐든 뭐 월세도 내야 되고 뭐 보험료도 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꼭 필수적으로 안 나가면 안 되는 돈들을 다 빼고 나면 한 뭐 2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100만 원 남는다. 그러면 사실은 월급을 300만 원 받았지만 나의 프리캐시 플로우, 즉 가처분 현금은 100만 원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프리캐시 플로우로 남은 돈은 모아다가 저축을 해서 모아다가 나중에 설비 투자에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고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주식 투자해서 뭐 지분을 획득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프리캐시 플로우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뭐 배당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부 유보를 했다가 신규 투자에 사용할 수도 있고 라는 다양한 형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처분 현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의 가처분 현금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프리캐시플로우는 영업에서 번 돈은 기본적으로 가처분 현금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안에서 자본적 지출, 그 캐피털 익스펜디처의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설비를 유지해 나가는데 필요한 설비 투자가 바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자전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뭐 바퀴 빵꾸 나면 바퀴 갈아야죠. 체인 고장 나면 체인 갈아야 되죠. 핸들 빠지면 핸들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겠고요. 그럼 자본적 지출에 대비해서 신규 투자에 해당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수익적 지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새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지출이 바로 수익적 지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규 투자를 통해서 뭐 생산 라인에 새로운 생산 라인을 연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이 되겠고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공장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내지는 고장난 걸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가 바로 자본적 지출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영업에서 번 돈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돈을 뺀 나머지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상태에서의 시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자본적 지출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돈은 꼭 지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고무벨트가 나갔다 그러면 고무벨트 갈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이 바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에서 번 돈에서 자본적 지출, 즉 현재 상태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설비 투자를 뺀 나머지 액수의 경우는
앞으로도 그 공장이 현재대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내가 배당을 할 수도 있겠고,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새로운 설비 투자를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주식을 투자할 수도 있겠죠. 타사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캐시플로우는 영업에서 번 돈에서 자본적 지출을 뺀 돈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나오면 그 본원적인 정의가 이렇게 되죠. 당기순이에다가 비현금 비용 더하고 비현금 수익 빼고 운전자본의 증감분은 그 운전자본에 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빼주고, 그다음에 이자와 세금은 영업활동에서 번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더해주고,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영업활동 현금의 기본 식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한 해 동안 번 돈이에요. 그 중에서 비연금 비용은 지금은 현재는 지불이 안 됐지만 시간 지나면 이제 지불을 할 돈이잖아요. 비연금 유익 수익이라는 거는 현재는 돈이 안 들어왔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그 들어올 돈이지 않습니까? 다만 비현금 비용 중에서 나가지 않는 돈은 뭐가 있냐면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상각비는 나가지 않죠. 이미 맨 처음에 설비를 투자할 때 이미 돈이 들어간 거를 원가로 계산해 둔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은 나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과 비현금 비용, 비현금 유익 수익을 있겠고, 여기에서 말하자면 시간이 지나면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남는 돈은 결국 그 감가상각비를 하고 당기순이익하고가 합한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지불할 거 지불하고 받을 거 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하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비연금 비용하고 비연금 수익은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상각비만 뺀 나머지는 다 상계돼서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운전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채권도 일단은 현재 팔아놓고 돈을 못 받은 상태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은 회수가 되겠죠. 재고자산도 현재 창고에 쌓여있는 재고들은 시간이 지나면 팔려 나가거나 아니면 원재료 같은 것들은 사용이 돼서 없어지거나 하겠죠. 그래서 운전자분 증감분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시간이 지나면 다 소모될 것들입니다. 매입 채무는 현재 돈을 안 준 거지만 저건 매출 채권에서 돈 받고 하면 또 다 지불해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전자본 증감도 시간이 지나면 다 상계돼서 없어져 버리는 돈이에요. 결국 AGF에서 남는 거는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가 남고 이자와 세금은 비용에서 뺐지만 사실은 영업에서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더해준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대략적인 시간 경과되면 이 금액과 이 금액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거의 같을 수밖에 없는 현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당기순이익의 정의를 손익계산서상에서 보자 이거죠. 여기 보시면 손익계산서상에서 매출원가 판관비를 매출원가 판관비를 뺀 게 영업이익이고 영업이익에서 금융 및 기타 수익을 더하고 금융 및 기타 비용을 빼고 그러면 이제 그 세금 이전의 이익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다가 기타 수익 빼기 기타 비용 하고 이자와 세금을 뺀 거,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이 되니까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도 시간 경과에 따라서 소모되는 비용들인데 기본적으로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영업에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수익과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를 예상할 때는 이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발생한다라고 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0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일회성 예를 들어서 재해에 따른 손실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기타 비용에 해당되죠. 그런데 우리가 재해가 언제 날지 안 날지
알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뭐 예상 외로 뭐 이미 대손 처리했던 게 갑자기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기타 수익으로 일회성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하지만 내년에 로또를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의 경우는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를 가정할 때는 영원으로 가정할 수밖에 없다. 결국 당기순이익은 거의 우리가 미래를 전망할 때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세금을 뺀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우리는 주식을 바라볼 때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에 상당한 확실성을 갖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영업이익 부분이지 이렇게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는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은 미래를 예상하는 걸로 가정을 한다면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세금을 내는데 필요한 돈들은 빼주는 거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영업활동현금이 당기순이익과 감가상각비하고 이자와 세금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업활동현금은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거, 이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감가상각비하고 이자와 세금을 더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기순이익은 거의 뭐하고 같냐면 영업이익에서 이자 세금 뺀 거하고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면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세금을 뺀 거, 이게 바로 당기순이익이죠. 요 당기순이익이지 않습니까? 요 위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와 우영자산상각비 더하고 이자와 세금을 더해준 것이 바로 영업활동 현금이 되겠죠. 그러면 NCF, 영업활동 현금은 거의 뭐하고 같냐면 영업이익에다가 이거 상계돼서 없어지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에 해당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에비타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타가 뭐냐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이런 그 전제를 깔 수 있죠. 현재 상태에서 영업이 지속되면서 줄 돈 주고 받을 돈 받으면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경우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는 미래를 예상함에 있어서 에비타는 영업활동 현금에 해당하는 요소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비타를 보는 거예요. 에비타 따로, 영업활동 현금에 해당되는 NCF 따로, 당기순이익 따로, 영업이익 따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러한 가정을 깔고 미래를 예상해 볼 때는 나머지는 다 예상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요소, 따지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에비타는 영업활동 현금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NCF와 에비타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았으니 FCF에 해당되는 거, 영업활동 현금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는 거는 영업활동 현금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는 것과 같죠. 그런데 기업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역의 금액을 따로 구분해서 줍니까? 아니죠. 그냥 설비 투자 액수만 알려지죠. 그럼 우리가 가정할 때 대략적으로 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돈은 얼마하고 유사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최대 얼마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냐라고 본다면 바로 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캐펙스는 감가상각비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거보다는 작은 액수가 돼야 되지.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더 높은 액수를 자본적 지출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원가 계산이 잘못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는 자본적 지출의 최대값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본적 지출의 최대값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로 가정을 하면 잉여현금은 영업활동현금에서 캐펙스를 뺀 거, 즉 자본적 지출을 뺀 것과 같고 이거는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뺀 것과 같죠. 이 에비타가 영업활동현금과 같기 때문에 에비타에서 캐펙스가 뺀 것 같고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에비타에서
감가상각비와 우영상각비를 보수적으로 가정하는 최대값이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즉 자본적 지출의 최대값이 감가상각비이기 때문에 결국 FCF는 영업이익의 보수적으로 관점에서 영업이익을 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논리적인 전제를 깔고 볼 때, 그러면 퍼 같은 거,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의 퍼는, 프라이스는 주가죠. 어닝은 EBIT, 영업이익으로 보지 않습니까? 바로 FCF, 가처분 현금 대비로 본 것이다. 즉, 퍼라는 것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가정을 깔고 봤을 때, 즉, 비연금 비용과 비연금 유익수익은 현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불할 거 지불하고 받을 돈 받으면 이 부분은 그 당기순이익에 해당되고 감가상각비가 남고, 그 다음에 이 영업활동 현금에서 자본적 지출을 빼줘야지 가처분 현금이 나오는데, 가처분 현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의 최대값을 감가상각비라고 보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잉여현금은 그 프리캐시플로우는 영업이익에 해당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가를 계산하고 뭔가를 비교를 할 때는 다른 거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영업이익의 관점에서 비교를 하는 것이, 영업이익이 높을 때는 가처분 현금이 많은 거고, 가처분 현금이 많으면 주가가 높아야 된다라는 논리 하에서 펄을 보는 관점이 생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찬찬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왜 보는지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끝전 얼마가 뭐 단수가 맞니 틀리니 이거는 그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뭐 매출액을 따질 때도 뭐 몇 조 원 정도로 따지지, 몇 조 몇 천만 원, 뭐 몇억, 몇 천억 뭐 해서 끝 단단수 원까지 맞춰갖고 액수를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그 과거 실적을 통해서 미래를 예상하고자 하는 거지, 과거 실적에 연동돼서 그 미래 실적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이지,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과거 영업이익의 뭐 평균치 같은 개념을 이용을 하시면, 뭐 시클리컬한 기업들의 경우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평균적인 잉여현금을 따져보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의 펄을 계산하겠다 그러면 과거 5개년 평균 영업이익 대비 5개년 평균 주가를 가지고 펄을 계산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의 개념을 좀 이해를 명확하게 하시고, 잘 안 되시면 좀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프리캐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가처분 현금이고, 가처분 설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에서 남는 돈이 얼마냐라는 걸 계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영업에서 번 돈에서 설비를 현재 상태의 설비를 확장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필요한 뭐 수리 아니면 뭐 부품 교체와 같은 걸 통해서 바꿔 나가면서 그 나가야 될 돈이 바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 뭐 예를 들어서 기계를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 기계 골격에 해당되는 것들은 잔존이 될 때까지 별로 마모되지 않지만, 기계 그 부품들을 연결하기 위한 나사나 이런 것들은 부러질 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고 해서 그걸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치는 게
자본적 지출 개념이다. 당연히 감가상각비보다는 현저하게 작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이걸 내구년수를 4년을 봤어요. 1,000만 원을 4년으로 나눈 한 해 감가상각비는 250만 원이죠. 하지만 한 해 자동차를 고치기 위해서 250만 원까지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자동차가 새로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별로 고장이 안 날 거고, 그 다음에는 조금 갈아줘야 될 것들이 더 생기고 하면서 나타나겠지만, 이런 자본적 지출의 최대값은 감가상각비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업활동 현금이라는 거의 정의에 의해서 보면 비현금 비용은 현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직 현금으로 못 받은 그 수익이 비현금 수익이 되겠고요.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아직 지불하지 않은 돈이 비현금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사실은 다 이게 시간 지나면 현금으로 줘야 될 거, 빚으로 남은 거 좀 줘야 되고, 받을 돈 다 받아야 되고 하고, 남는 돈은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상각비 이런 정도 남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심지어는 퇴직급여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다 정년퇴직하거나 그러면 돈을 지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가상각비 자체를 설비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죠. 기기장치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유지보수에 필요한 수리비 이런 것들은 지불을 하지만,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경우는 남는다. 그 다음에 이자와 세금은 영업활동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더해졌는데, 바로 이렇게 해서 결국 영업활동 현금의 계략적인 수치를 파악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할 거 지불하고 뺄 거 빼고 해주고 남는 것들은 당기순이익의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한 거 더하기 이자와 세금을 더한 거에 해당되는 것이 영업활동 현금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요 개념이 가슴에 와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임차료를 현재 현금 지불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다. 그러면 비현금 비용으로 해서 여기다가 더해 주죠. 이미 당기순이익 계산할 땐 뺐는데. 하지만 시간 지나면 임차료는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돈은 나갈 거다 이거죠. 결국 여기 이 항목들 중에서 안 나가고 남는 거는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요것만 남는다 이거죠. 나머지는 다 현재 지불을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돈으로 지불을 하거나 해야 되는 요소지 않습니까? 대손상각비 같은 경우는 액수가 작기 때문에 좀 의미가 적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자와 세금도 액수가 작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이거를 덧셈을 무시를 해서 뺐으면 여기서도 무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 기타 수익 더하고 기타 비용 빼주고, 자, 기타 수익, 기타 비용 다 나갈 돈이잖아요. 이자 수익 들어온 거 현재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들어올 돈이고, 현재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불을 해야 될 발생 경과이자고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타에 대해서는 것도 마찬가지. 처분 및 평가 손실도 나중에 처분을 할 때는 그 가치 손상이 반영돼서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단지 시차만 존재를 할 뿐이지 기타 수익과 기타 비용도 다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결국 당기순이익의 시간 경과에 따라서 나갈 돈 나가고 들어올 돈 들어오고 남는 거는, 그 다음에 또 이게 미래를 예상할 때는 이러한 배당금이 얼마가 들어올지, 처분 및 평가손이 얼마가 발생할지, 외환 차익 차손, 외환 환산이익 환산 손실이 얼마 발생할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미래를 예상할 수 없으니 그때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외환 차익, 외환 환산이익 예상되는 거는 0원, 외환 차손, 외환 환산손 0원 이렇게 되겠죠. 지분법 이익, 지분법 손실, 이익이 날지 손실이 날지 알 수 없으니 0원
결국 당기순이익은 미래 예측 불가능한 부분을 영원으로 가정하고 보면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확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건 이자와 세금. 이자는 차입금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을 했으면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 이런 부분들은 남는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영업활동연금은 당기순이익에다가 감가상각비 더하고 그 다음에 이자와 세금을 더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에서 이자와 세금을 뺀 것과 같으니 합하면 하면 여기 다 같은 이자와 세금은 상계 처리되고 에빗과 DA 즉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 우영자산상각비가 남기 때문에 에비타는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 우영자산상각비 해서 NCF는 에비타와 끝정 차이는 당연히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래서 에비타는 영업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현금을 보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명확하게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이어서 나가보면 잉여현금은 영업활동현금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캐펙스를 뺐는데 결국 이거는 다 이렇게 미래를 예상함에 있어서는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빼는 것과 같다. 캐펙스는 이미 그 차례를 통해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본적 지출을 보수적으로 최대치로 보는 것은 감가상각비를 넘기가 어려우니 가장 보수적으로 자본적 지출 액수를 알면 그걸 넣어주면 되겠지만 그걸 모를 때는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가정을 하고 하게 되면 바로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가비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잉여현금은 영업활동현금에서 캐펙스를 뺀 건데 이거는 결국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뺀 것과 같고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뺐다 하면 에비타에서 가장 높은 자본적 지출액을 가정한 게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니 영업이익과 같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영업이익, 에비타, NCF 바로 영업활동현금이죠. 그 다음에 캐펙스, 잉여현금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FCF 잉여현금은 영업활동현금에서 캐펙스를 뺀 것과 같고 이거는 에비타에서 캐펙스를 뺀 것과 같으니 보수적으로 보면 에비타에서 캐펙스에 해당되는 값의 최대값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반영하게 되면 이빗이 될 수밖에 없다.